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무조건 내가 말하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세요. 알겠어요? 막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도 찾아보고 매매도 해보고 하면 좋죠. 수민님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 스티커도 마이 히어로겠지? 역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매매하거나 막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막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해보시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직 내가 좀 자신감이 없을 때는 많이 사지 않고 조금만 사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절도 한번 해보고 익절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감을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질렀는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요, 그냥. 아니면 사실 한 주, 두 주 사가지고 하는 거면 일을 저질렀어도 본인이 수습이 쉬워요. 그냥 3,000원 날렸네. 4,000원 날렸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막막한데 일단 저질러 놓고 이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볼 것 같은 매매를 할 거면 그냥 리딩에 나온 종목이나 영상에 말해준 종목군을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제발. 알겠죠? 여행 관련주는 지금 진입하기 좀 별로일까요? 슬슬 미국 쪽은 경제 활성화될 때 오르는 애들이 강세일 것 같던데요. 사실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오르겠죠. 왜냐면 코모땡이 끝나고 다시 안정화가 되면 여행주들이 지금까지 여행 못 간 사람들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어요. 사실 저도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1년에 한 3주 정도는 갑자기 저 떠난다고 사라졌을 거예요. 여행 갔다 온다고. 근데 지금 못 가가지고 저도 아마 이제 코모땡 끝나면은 바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여행에 고픈 사람들이 많아서 분명히 수혜를 받겠죠. 근데 언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거? 지금 당장 그 코모땡이 풀릴 당장 여행 단계까지 갈 정도로 코모땡이 안정화됐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글쎄요. 아마 그냥 지금 많이 시장에 소외당해 있었으니까 한 번씩 반등 준다라는 느낌이지 막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막 이럴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인 거지 막 전고점 뚫고 막 랠리가 이어져가지고 막 꾸준히 우상향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캐치미 파워풀 때문에 정말 돈 쓰기 쉽더라고요. 돈 벌기는 힘든데 쓰는 거는 진짜 쉬운 것 같아. 자,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요일날 결국 유니온은 상한가를 지켰습니다. 티플렉스, 세노텍, 유니온 머티리얼즈 다 골고루 올라갔죠.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 중국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토류 관련주들 많이 먹었죠. 아마 우리는 이때 한번 먹고 갭 떴을 때 먹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갭 떴을 때 먹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히토류 관련주가 한 번 더 밀려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한 번 더 밀려주면 종가 베팅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부터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한 건 다음 주부터 조금 시장이 빠질 때, 왜냐면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 동안 뉴스를 띄울 게 많으니까 주말 동안에 히토류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목요일 날 나와가지고 어쨌든 미중 관련주들은 제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날 종배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61선만 이탈 안 해주는 선에서 종배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잘 갔으니까.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종배하신 분들은 먹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히토류 관련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관련주는 계속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시장의 호재성 이슈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호재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죠. 맨날 경기부양책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린다. 이거 하나 가지고 유동성 하나 가지고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시장의 대형 호재다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예전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을 게 주식밖에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비트코인이 좀 빌빌거렸으니까 야 주식이 좋다 이런 마인드였지만 이제는 사실 사람들이 눈이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야 주식 보니까 요 근래 막 조정도 오고 얘는 막 하루 종일 해봐야 막 3% 5%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건데 옆 동네 비트코인 보니까 야 자고 일어나니까 150%씩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많은 돈들이 옛날엔 주식시장이 약간 독식을 하고 있었다라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움직임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호재는 딱히 부족하고 악재로 불릴 만한 요소 일단 뭐 다음 주에 그 연준 파월 의장의 말을 뭐 주목해야 된다.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뭐 말을 할지 말지 뭐 국채 금리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올려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금리는 동결한다. 뭐 이런 말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제가 영상 보시거나 제 리딩을 보신 분들은 진짜 예전부터 제가 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뭐 지금 막 갑자기 시장이 등장한 돌발적인 악재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런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끌어안고 금리 인상 안 하고 계속 그냥 꾸역꾸역 시장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이쯤에서 바로 잡을 것이냐 이런 건데 이쯤에서 바로 잡을 수도 없어요. 지금 실물 경제가 막 엄청 좋아지고 직장들 막 회사들도 돈을 잘 벌어서 고용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있는 급여도 깎아내고 잘라내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자 그러면 지금 힘들어 죽겠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버텨야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공장 돌리려면 공장 대금 주려면 일단 은행빚 좀 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해준 거예요. 자 지금 다들 힘드시죠? 그러니까 돈 빌리시고 이자 조금만 내세요. 우리 이것만 지나봅시다. 화이팅!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시장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죠. 여기서 돈 많이 너무 풀렸다. 안 되겠다. 금리 올려가지고 돈 회수해야지 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서 돈 벌린 사람들한테 이제 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버는 게 없는데 이자도 내야 되고 나갈 돈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저 그냥 문 닫을게요. 그냥 배째세요. 그냥 뭐 주택담보대출로 돈 빌린 사람들 내 집 가져가세요. 그냥 나 못하겠어요. 자 지금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한 것도 사실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분들 뭐 없는 분들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 근래 이거 주식 진짜 잘 나간다던데? 주택담보대출. 사실 여기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도 계실걸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돈 빌려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여기서 주식시장이 빠져요.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돈 이렇게 끌어가지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빠져갖고 내 대출금에 손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금리 인상한대요. 빌린 돈 더 내. 이자 많이 내봐. 이자 많이 내라. 이러면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데 그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고 주식시장에 넣어놨는데 주식까지 빠져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돈을 못 갚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하나씩. 그러면은 은행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면은 빌려준 만큼 경매로 받기라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매 물건이 우두두두 쏟아지면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적으면 주택가격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자기 돈을 회수를 못하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하면 은행들이 망할 거고, 은행이 망하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망하겠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시작이었습니다. 2008년. 근데 당시보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불안불안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기라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거의 부동산 투기판이었었거든요. 2008년도 때는.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 과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부동산도 과열되어 있는 상태. 시장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뿌렸는데 실질적으로 코모땡 때문에 경제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상은 못해요. 어떻게든 이 폭탄을 끌어안고 이 코모땡만 빨리 잡고 경제를 할 때까지는 정책적인 요소 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장이 겁나게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만 알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나중에 이렇게 경제가 팡 터지면 이거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망하고? 그러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금이었죠. 금이다 보니까 금값이 원래 같았으면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 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위험할 때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안전자산으로 가자. 라면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거의 지금 반투기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금 가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여러 의견들이 있죠. 체스님의 마지막 말씀, 겁나게 위험한 시장, 현금 비중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현금이 사실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한 20-30% 정도만 현금을 유지하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선 사실 30에서 50%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안전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맨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일당 채웠으면 빨리 가서 숙제하라고. 여러분들 오늘 3만원 수익 보셨으면 만원은 손절에 사용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익은 계속 쌓이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투자금 적으신 분들은 뭐 3,000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여러분 기간 수익을 한번 봐봐요. 그럼 생각보다 기간 수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하루에 15,000원씩만 내가 꾸준히 쌓았어도 한 달이면 30-40만원이 쌓였을 거고요. 이게 벌써 한 5개월 됐으니까 한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기간 수익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도 널널하고 지금 계좌 손실은 당연히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빨간색이면 팔고 파란색이면 들고 있으니까 계좌가 원래 파란색인 건 당연한 겁니다. 거의. 자,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50%를 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시장이 무시무시하게 빠졌을 때 내 계좌의 손실이 남은 비중 50%는 50에서 60%는 손실이 막 커질 거예요. 근데 현금이 있으니까 일단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종목 비중이 더 많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막 빠지면 그때는 일단 결단을 내려야죠. 지금까지 내가 먹은 수익 있잖아요. 주식으로 내가 기간 수익을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한 300만원 기간 수익이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100만원 내 수익의 절반? 그 이상을 그냥 다 뱉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쫘라락 뱉어버리면 현금 비중이 갑자기 막 80%, 70% 이렇게 확 늘어나겠죠. 폭락장이 찾아와도 내가 먹은 걸 내가 맨날 몇천 원, 몇만 원씩이라도 쌓아놨으면 그냥 그걸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익 생기면 언제 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빨간색이면 팔아요. 1%든 2%든 무조건 수익은 오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 아니 1% 먹자고 주식하나요? 1, 2% 먹자고 주식하나요? 맞아요.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구간 대응을 하면. 근데 내가 지금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다급하게 뭔가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절반을 파는 거예요. 1%만 먹어도
여러분들은 1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번 거잖아요. 기간 대비. 그러니까 내가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최스님, 전 매도 타점을 잘 못 잡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아, 팔고 싶어. 아, 언제 팔지? 라는 느낌 딱 들었을 때 있죠. 언제 팔지란 느낌이 들었던 시점은 아마 빨간색일 거야. 한 1%든 1.5%든 빨간색일 때 그런 생각.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절반 파세요. 그냥 아직은 뭘 잘 모르겠으면 스스로 구간을 보고 여기까지 기다려봐야겠다, 혹은 여기 이탈하면 잘라야겠다, 뭐 이런 판단이 안 들 때는, 여러분들이 딱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언제 팔지? 이때 무조건 그냥 절반 시장가로 냅다 파세요. 시장가로 파세요. 팔려고 마음 먹었으면 시장가로 파는 거고요.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시장가로 사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한호가 위에서 사나 한호가 아래에서 사나 한호가 위에서 파나 아래에서 파나 5원 10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여러분 계좌 안 바뀌니까 딱 결단을 내렸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있잖아요. 맞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 뭐 그렇긴 해요. 지금 방송 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한 250분 정도 들어와 주셔서 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뭐 좋아요는 뭐 60개밖에 없어서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예, 180명은 뭐 그냥 안 보는 거지 뭐. 방송을 켜놓고 지금 안 보는 거지 뭐. 안 보는 거지 뭐. 만피체스님 목소리가 더 부드러운 것 같다.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뭐 100개면 충분해요. 좋아요 딱 100개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뿌듯합니다. 이게 사실 그 좋아요 누른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있잖아요. 그래도 왠지 좋아요라는 게 숫자가 높으면 왠지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예요.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딱 14개만 더 있으면 돼요. 14개. 14개. 정체됐어. 섞이신가? 순식간에 20개 올라오고 섞이 걸린 거야? 섞이 풀렸는데 아니요? 좋아요도 계좌로 돈 들어와요. 아니 지금 무슨 뭐 자본주의의 체스가 아니 무슨 지금 좋아요가 돈이 들어와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 개 1원씩만 해도 좋아요 100개면 100원이네. 금방 부자 되겠네 아주 그냥. 아, 좋아요 박스권 돌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아요 200개가 넘은 적이 없어요. 최고점이 한 160개? 170개? 됐던 것 같아요. 저항 맞았다. 야, 100개까지 두 호가 남았는데 이 두 호가를 잡아먹질 못하네. 아, 됐다. 감사합니다. 됐다. 아, 저항 구간 뚫었어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애매한 시장이죠. 자, 그러면 사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게 제일 짜증난다고 했어요. 글로써 설명해서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따지고 보면은, 자, 우리 금요일 날 코스피가 여러분들이 막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 종목 많이 빠졌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300개 오르고 555개가 빠졌으니까 보통 한 개 빠지면 거의 2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오른 것도 그렇게 상승폭 자체가 크지가 않고. 근데 지수는 0.68%가 올랐습니다. 와, 0.68% 지수가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저 따위로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자, 미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주말간 뭐 미중 갈등에 대한 뉴스가 좀 몇 개 떴죠. 자, 그래서 이거 뭐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다음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어차피 금리 인상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런 거예요. 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네만, 어차피 못 하니까. 사실 못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 금리 인상하면 그냥 다 죽자는 건데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거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비트코인 시세예요. 비트코인 시세. 지금 사실 살살 요 근래 주식 재미없는데? 이런 느낌 받고 있는 개인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뭔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주식 옛날만큼 그렇게 막 좋지 않아. 근데 비트코인 막 50% 100%야. 최근 시장은 외인과 기관이 팔았어도 낙폭을 좀 덜 보여줬던 이유는 개인들이 봐봐요. 막 1조 8천억씩 사요. 옛날에는 1조 8천억? 지금 코모땡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19년도. 자, 이때 코스피 매동이에요. 자, 보시면 1조?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1조짜리 찾아봐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그냥 기관이 많이 사는 건 있네. 근데 뭐 개인들이 뭐 사봐야 개인들이 1조를 살 수가 있나? 내려도 1조짜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을 지나 2018년으로 내려와도. 근데 지금은 개인이 아니 이거 이렇게 내려도 2018년도에도 개인이 1조 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개인의 매수세. 2017년 단 한 번도 없고요. 2016년까지 가보자. 2016년도 없겠지 당연히. 없죠. 2015년도 한 번도 없어요. 자, 지금 6년째 동안 개인이 이렇게 막 1조의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건데, 지금 봐봐요. 뭐 그냥 뭐 개인들 우습지. 뭐 1조 정도는 그냥 뭐 1조 8천억, 2조도 사주겠다. 막 거의 이 정도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인이 팔아도 그나마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요 근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옛날만큼 그렇게 붙어줄까? 여기서 만약에 기관이 던졌어요. 시장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해야 돼요. 기관이 예를 들어 5천억 팔고 외인이 5천억을 팔았어요. 개인이 그걸 다 받아주고 그 이상의 매수세를 넣으면 상승할 수 있어요. 최근 시장은 그랬어요. 시장이 만약에 빠지려고 해도 외인 기관이 눈 감고 던져도 개인들이 강력한 매수세로 다 받아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몰빵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요런 게 지금 시장에선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야겠죠. 어쨌든 근데 그거를 뉴스로 뭐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주식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럴싸한 뉴스들을 이제 기사들은 쓰게 됩니다. 파워르장,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우려로 인해서 주식시장 흔들, 막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 뭐 코모땡이 뭐 좀 심화되면서 그 원유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다. 유가가 하락했다. 뭐 유가 감산에 실패한 모양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뉴스를 쓰겠죠. 자, 그럴싸하게 이슈를 잡을 만한 건 다음 주에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국채 금리가 단기물이 꽤나 상승을 했다라는 건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무게를 주고 있다. 뭐 이거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이 요 근래 분위기가 살벌치 않아서 세계 경제가 코모땡이 끝나도 회복될지 미지수다. 이 두 개의 악재를 가지고 시장을 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히토류 관련주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 맞아요.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들. 사실 지금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둘 간이 진짜 작정하고 싸울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경제를 옥죄면서까지 싸운다는 건
예전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던 건 지금처럼 코모땡처럼 실무 경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국 경제 자체가 괜찮았어요. 얘네랑 조금 싸운다라고 해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손실을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하고 중국을 때리고 중국도 맞으면서 같이 때리고 했던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서 갑자기 진짜 경제 싸움으로 가면 지금도 양쪽 다 힘든 상황인데 회복 중인 건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코스피 지수가 3100선까지도 밀려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지는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럼 히토류 관련주들 사실 변동성은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이죠.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게 그런 거지. 그럼 히토류 관련주가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대장주가 맞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은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단발로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에요. 시장에 깔려있는 이슈라서 사실 1, 2년 동안 언제든지 계속 재점화될 수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구간만 잘 잡고 물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추매만 잘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될 거예요. 자, 히토류의 하나 단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지금 히토류가 돈을 많이 먹고 있어서 잡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테니 여기서 히토류가 만약에 확 빠진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중국이 미국한테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항상 두 가지로 맞받아 쳤는데 첫 번째로는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을 가지고 수입하지 않겠다. 히토류지. 히토류는 수출.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히토류에 대한 것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뉴스 기사 이거 하나 나오면 끝나요. 히토류는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아도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 미국 더 이상 중국에게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히토류를 무기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히토류가 빠지겠죠. 자, 그럼 언제든지 그게 있어요. 히토류는 미국 내에서 다른 곳에서 수입할 곳이나 이런 걸 찾고 자국 내에서 히토류의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면 히토류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에서 벗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히토류는 빠질 거예요. 그걸 항상 인지하고 히토류 관련주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수입이에요. 수입. 미국산 농수산물, 대두를 수입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겁나 넓어서 농수산물도 많이 만들어요. 자,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여기서 대두도 많이 나오죠. 이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수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있는 농민들이 숨통이 트이겠죠. 막 대두를 농산물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나라가 중국한테 잘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좋죠. 근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에서 나오는 대두의 대부분을 대부분 맞을 거예요.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나 미국산 대두 안 쓸래. 니네 거 수입 안 해. 라고 했을 때 미국은 그럼 이 대두를 어디다가 팔 것이냐. 뭐 중국만큼 강한 게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안 팔리면 어떡해요. 미국의 농민들이 지금 나라 뭐하냐 지금 너네 지금 코모땡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니네 둘이 싸우면서 우리한테 또 피해줘? 이러면서 당연히 정권 지지율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데 히토류를 사용하지만 히토류가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딱 사라지면 히토류를 더 이상 미국이 중국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뉴스 기사 딱 뜨는 순간 히토류는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산물 관련주 쪽으로 갈 거예요. 대두 관련주. 그게 샘표였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도 샘표를 말씀드릴 때 샘표 같은 경우가 이때 이 자리였잖아요. 유니온하고 자리 똑같다고. 근데 샘표의 단점은 거래량이 너무 적다고 했어요. 일거래량 3,000주, 4,000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일 사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우마우마하게 살 테니까 적당히 눈치 게임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샘표 같은 경우도 지금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져 있고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 놓은 거는 코모땡 갭자리예요. 코모땡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갭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까지도 염두는 해야 돼요. 이 종목 때문에 염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지면 정말 여기까지. 그래봐야 근데 얘는 아래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염두는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현재 이슈가 있고 추후에 히토류가 눌렸을 때 얘네가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샘표랑 샘표 식품이에요. 샘표 식품 같은 경우도 자리가 히토류보다는 덜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얘도 거래량이 크게 붙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토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느긋하게 뭐 분할 매도를 하든 뭘 하든 단타를 하든 상관없겠지만 내가 히토류를 저번에 다 팔았는데 근데 지금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좀 덜 빠른 예 없나? 라고 한다면 대두 관련주 쳐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뭐 풀매수 하라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 구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